9번 볼게요. 이차 함수 fx가 그랬죠.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 프라임 x의 dx는 0을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f0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을 정적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 프라임 x의 dx다. f 프라임 x를 정적분했을 때 그걸 우리가 fx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f0에서 f-1을 뺀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이 주어진 값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f 프라임 x의 dx라고 이 부분을 정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네는 자, 이 밑에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 프라임 x의 d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똑같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2x의 dx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식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f 프라임 x의 dx라고 할 수 있고, 자, 그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0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얘는 그냥 바로 정적분하면 되죠.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0부터 1까지. 그럼 얘는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1 대입하니까 3분의 1 플러스 1이 되고, 뭐 빼기 0이니까 할 필요 없죠. 따라서 답은 3분의 4가 됩니다. 자, 이제 10번 볼게요. 자, 0하고 2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대. 자, n-1부터 n까지일 때라고 했고, n은 1, 2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n이 1이면 0부터 1까지가 되겠고요. 그때 fx는 자, 3 sin 파이 x 플러스 4가 되는 함수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2일 때면 1부터 2까지가 되겠고, 그때 함수 fx는 자, 3의 제곱이니까 9 sin 파이 x 플러스 4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자, 그런데 sin 파이 x는 주기가 이 파이를 파이로 나눈 거기 때문에 주기가 2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자, 대략 주기 1, 2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0부터 1까지에서는 자, 3 sin 파이 x 플러스 4야. 그럼 x축을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은 7이죠. 그리고 최소값은 1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요 사이에다 그릴 수가 있고요. 0하고 1 사이에 1과 2 사이에서는 자, 역시 똑같이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자, 최대값은 9 더하기 4에서 13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9 플러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는 자, 여기 4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7 찍고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자, 근데 범위가 0 포함하고 1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1하고 2 사이는 원래 이제 최대값이 13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됐죠. 그리고 다시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근데 그의 어느 부분이야? 이렇게 1과 2 사이의 부분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는 포함이 안 되니까 예, 여기 비워진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덧칠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 y는 fx의 위에 있는 점 중에 y좌표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지금 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7까지인데 자연수면은 1부터 7까지겠지.
자, 그럼 7이 되는 건 몇 번 있나 봤더니 점이 하나밖에 없어 지금 보니까. 그지? 그래서 자, y좌표가 7인 그런 점은 1개. 그 다음에 이제 6, 5, 4, 3, 2, 1은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직선을 그어보면 각각 2개씩의 교점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죠. 4일 때도 요 끝점이 만약에 채워진 동그라미였으면 3개였겠지만 여기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교점이 2개가 됩니다. 이렇게 각각. 그리고 4일 때도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3일 때도 2개가 되고 1일 때도 역시 2개의 교점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럼 결국 1부터 6까지는 2개씩 존재한다. 그래서 점이 총 12개에다가 1개 더해서 총 13개의 자연수인 점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11번 볼게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나와 있는데 거리는 뭐예요? 위치의 차죠. 위치의 차. 그래서 거리. 자, 거리를 표현해 보면 절대값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t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인데 마이너스 2분의 5t제곱을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5t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t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 안에 있는 식을 우리가 ft라고 하면 f't는 3t제곱 자 마이너스 15t 플러스 12가 되겠고 자, 3으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가 되고요. 그래서 3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극대수를 각각 구해보면 f1을 먼저 구해볼게요. 자, f1은 자, 1 마이너스 2분의 15 플러스 12 플러스 1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다 더하면 자, 이 값들은 자, 모두 20에다 23이죠. 자, 23 마이너스 2분의 15가 돼. 자, 그러면 2분의 자, 46 마이너스 15가 되고 그래서 2분의 3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F4를 구해보면 64 마이너스 2분의 15 곱하기 16 그 다음에 플러스 48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이거 58이고 더해주면 122가 되겠고요. 자, 28에 16 8호 40에서 120이 돼서 2가 되네요. 그래서 극대는 2분의 31 극소는 2가 되는 그런 함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략 그려보면 일단 y절편이 10이죠. 그 다음에 2분의 31 극대 극소가 2가 됩니다. 그래서 1일 때 2분의 31을 또 2일 때 4일 때 2가 되는 그래서 그래프는 0을 출발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그러니까 절대값 씌운다고 하더라도 다 양수기 때문에 꺾어 올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가 되는 지점은 바로 4초일 때겠죠. 그래서 최소가 되는 순간이라는 건 바로 t가 4일 때를 의미하는 거지. 그때 전피의 가속도를 구하라 했어. 전피의 위치에 관한 함수가 이거니까 속도에 관한 함수는 자 v1은 3t제곱에 마이너스 10t가 되겠고 가속도는 6t 마이너스 10이 되죠. 자, 그러면 4를 대입해보면 6, 4, 24 마이너스 10에서 1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1번 볼게요. 자, 첫 장이 1인 그런 등차 수열 AN이 있습니다. 자, 그럼 AN은 1 플러스 n-1 D가 되겠죠. 따라서 AN은 DN 마이너스 D 플러스 1이다. 대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bn 플러스 1은요. bn에다가 1을 더한 거나 또는 an과 bn을 더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뭐로 결정하냐면 n이 3의 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니냐. 3의 배수가 아니면 1을 더하고 3의 배수인 경우에는 an과 bn을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작하죠. b1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b2는 자, 요 1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냥 1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b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b3은 역시 또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1을 더해서 b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이제 b4가 되면 3은 3의 배수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a3과 b3을 더해줘야 돼. 근데 a3이 뭡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3d니까 2d 플러스 1이죠. 거기에다가 b 플러스 3, b3이 뭐예요? b 플러스 2죠. 따라서 b4는 b 플러스 2d 플러스 3이 되네요. 자, 그럼 이제 b5부터는 또 다시 3의 배수가 아니니까 1씩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 플러스 2d 플러스 4가 되고 또 b6은 얘도 역시 5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1을 더해서 b 플러스 2d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7이 되면 다시 또 6이 3의 배수기 때문에 A6과 B6을 더한 셈이 되겠죠. 그럼 A6은 자 여기다가 또 6을 대입을 하면 6D니까 5D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B6은 B 플러스 2D 플러스 5가 됩니다. 따라서 자 B에다가 자 5D에다가 2D 더했으니까 7D죠. 그 다음에 1에다가 5를 더했으니까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B7이 B 플러스 7D 플러스 6이기 때문에 B8은 역시 3의 배수가 아니니까 7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1을 더해서 B 플러스 7D 플러스 7이 되겠고 B9도 마찬가지로 8이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 1을 더해서 B 플러스 7D 플러스 자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B9에서 B3을 뺀 값이라고 했으니까 B9가 이거죠. 그리고 B3이 이겁니다. 자, 그럼 B9에서 B3을 빼보면 자, B는 없어질 거고 7D 플러스 자, 2 빼니까 6이 되겠죠. 자, 그게 27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7D는 21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공차 D가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열 A에는 자, D가 3이니까 여기다 각각 3을 대입을 해주면 3n 자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3K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래서 2, 5 해서 자 3, 5, 15, 15에서 165에서 20을 빼주니까 답은 145가 됩니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가 있어요.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야. 일단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완전 제곱으로 고쳐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1이 돼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즉 꼭지점이 2,1이고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다. 근데 그게 어느 범위에서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좀 그려보게 되면 일단 y절편은 5죠. 그 다음에 2,2를 꼭지점으로 하니까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자, 됐죠? 자, 이제 문제는 0보다 작은 범위에서인데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는 이제 뭐냐면 fx 플러스 a 플러스 b라는 거는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꼭지점의 좌표가 원래는 2,1이었는데 그 2,1이 2-a, 1 플러스 b로 바뀌는, 하지만 이제 평행 이동이다 보니까 아래로 볼록인 모양 자체는 바뀌지 않죠. 그런 거라고 대략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또 실수 t에 대해서 이 y는 gx라는, 자, gx의 지금 일부분만 지금 그려놨지만 그 그래프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교점의 개수 얘기하는 거죠. 그걸 ht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의미하는 게 이제 또 뭔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이건 t가 k 플러스로 갈 때, 그러니까 얘는 우극한이죠. 그 다음에 얘는 t가 k 마이너스로 갈 때니까 좌극한인데, 이게 교점의 개수잖아요, 지금. 그죠? t하고 만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k가, 즉 t 값이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이게 k가 1일 때. 그러면 1보다 큰 부분은 k가 1 플러스니까 이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1 마이너스는 1 아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거기에서 이제 교점을 얘기하는 거지, 극한이라는 게. 근데 위에서는 지금 교점이 2개 생기고 있죠, 여기서는. 아래쪽은 교점이 없어요. 자, 이건 바로 그 교점, 극한으로 만들어지는 극한값. 그러니까 이거는 우극한이죠. 위에 있는 거, 아래 있는 거는 좌극한이에요. 작은 값이니까 1보다. 거기에서의 그 교점의 개수의 차가 2가 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같은 경우죠. 위에가 2고 아래가 0이니까 차이가 2가 나잖아요. 그죠? 아, 그 말은 이 왼쪽에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부분에선 교점이 나타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꼭지점이 좀 더 위쪽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됐니? 근데 여기 대놓고 얘기를 하네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모든 실수 K의 값이 1, 4, 5래. 그 중에 1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럼 4가 이쯤 어딘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 그러면 4에서 우리가 직선을 그었을 때도, 자, 어때야 되는 거죠? 자, 위아래의 차이가 2가 나야 되는데, 딱 여기만 봤을 때는 여기 지금 현재 2개고요. 아래쪽도 2개야. 됐죠? 자, 그러니까 지금 차가 2가 되질 않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지금. 됐죠? 예,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그런데 하나 더 봅시다. 5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5에서도,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1개, 이쪽은 2개의 교점을 갖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됐니? 그 다음 또 하나, 얘는 실수 전체에서 뭐라고 그랬어? 연속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오른쪽에 그려지는 그래프는 모양이 여러 가지가 될 수는 없어요. 일단 연속이니까 반드시 0,5를 지나가야 되고, 됐죠? 예, 아래로 볼록인데 그 a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교점의 개수가 지금 4에서 아래쪽은 2개인데 위쪽은 2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자, 교점이 요 밑에서도 몇 개가 생겨요? 4개가 생기죠. 교점이 이렇게. 위에서도 교점이 4개가 생겨요. 그러면 차가 2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버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 우리 여기서는 교점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위에서는. 1 바로 위에서는 교점이 없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그림을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접하는 경우.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4가 되는 지점에서 이 위쪽은 교점이 이렇게 곱하면 4개가 됩니다. 항상. 그래서 여기는 교점이 4개가 되고요. 아래쪽은 여전히 2개죠. 그럼 차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 모양이 이래야 되겠구나. 즉 꼭지점, 여기가 꼭지점이죠. 꼭지점이 존재해야 되고 이쪽에 꼭지점의 y좌표가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벌써 뭐를 알 수가 있는 거냐면, 꼭지점의 원래 y좌표는 1이었는데 그 꼭지점의 y좌표가 4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즉
이 b의 값이 3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연속이어야 되니까 그 이유는 이제 결정이 나 있는 거죠.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5에서도 역시 차가 2개가 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 위의 경우를 보면 교점이 이렇게 해서 2개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아래 경우는 교점이 4개가 돼요. 그러니까 역시 차이가 2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방금 선생님이 그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모양이 돼야 되겠다.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는 거에는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 하나가 뭡니까? y절편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죠. y절편이 5로. 자, 그래서 0을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f0 플러스 a니까 fa.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b. 인데 b는 3이라고 했죠. 그 값이 얼마여야 돼? 그 값이 5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fa는 2가 되겠고, 자, fa가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5고, 그게 2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이 되겠죠. 따라서 a-3, a-1은 0이 되니까 a는 1 또는 3이 돼요.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꼭지점이 지금 음수 방면에 있어야 되는데 꼭점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럼 a가 1일 때 꼭지점은 뭐가 되는 거죠? 1, 자, b가 지금 3이라고 했기 때문에 1,4가 되겠죠. a가 3이면 자, 2-3에서 마이너스 1,4가 될 거예요. 근데 꼭점이 지금 음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맞고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a의 값은 3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gx는 fx 플러스 3 플러스 3, x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리고 fx,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문제에서 g-4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되 위에 대입하면 f-1 플러스 3이 되겠고요. 자, f-1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1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3이 되니까 답은 13이 됩니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좀 확대해 놨네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인 그랬는데 지금 보면 얘가 지금 접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선을 그으면 그게 그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의 길이인 3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린 그림을 좀 보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B부터 P까지가 지름이니까 지름은 또 얼마입니까? 6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원 O의 외부에 있는 점 A에서 점 O에 그은 두 접선 그걸 L과 M이라고 했어요. 그럼 접점이죠. B하고 C는. 그럼 AB하고 AC의 길이는 같겠죠. 자, 그 다음에 B하고 C를 이었네요. 그죠? B하고 C를 이었으면 자,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원 외부에서 접선을 이렇게 2개 그으면 접점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하고 얘를 연결하면 각각 수직이 되죠, 여기가. 그리고 이 외부의 점하고 중심을 연결하게 되면 자, 얘네 둘은 합동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랑 또 얘를 연결을 하게 되면 자, 여기가 수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의 길을 구할 때는 소공식을 이용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와 같다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을 구하죠. 됐습니까? 예.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AB의 길이가 12라고 현재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직선으로 잇는다면 됐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여기를 선생님이 오라고 하면 AO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AO의 길이는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이제. 루트 자, 12의 제곱 144에다가 플러스 3392 18 그래서 루트 자, 16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81 곱하기 2이기 때문에 9루트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여기 직각이 될 거고 선생님 아까 그랬던 것처럼 B하고 C를 우리가 현이라고 했을 때 이 현을 수직 2등분하는 선이 되는 거죠. AO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공식을 이용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B와 BO의 곱은 자, 여기를 H라고 하면 BH 곱하기 AO와 같기 때문에 AB는 12고 BO는 3루트 2. 그 다음에 BH 길이 구하는 거니까 BH 대비 2고 AO의 길이는 방금 구했죠. 우리 9루트 2라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BH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BH 길이는 자, 이제 양변을 약분을 좀 해보면 루트 2 약분 되고요. 자, 3 약분해서 3, 또 3, 4. 그래서 BH 길이 여기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BC의 길이는 곧 8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게 뭐 있는지 살펴보니까 문제 조건으로 뭐가 하고 나왔냐면 자, sin BPQ면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sin QPC면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자, 거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삼각형 BQP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자, 사인 법칙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사인 알파 분의 BQ는 2R과 같다. 즉 사인 알파는 2R분의 BQ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인 베타의 경우 자, 베타가 지금 보면 또 원주각에서 여기도 베타가 되죠. 요각도. 여기도 베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또 뭐예요? 사인 베타분의 마주보는 변이 CQ죠. 그것도 2R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인 베타 같은 경우는 2R분의 BQ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의 값이 자, 3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자, 이거하고 이거의 길이 B가 3대 1, 즉 BQ와 잠시만요. 베타를 마지막에 선생님이 오늘 표시를 좀 잘못했네요. BQ가 아니라 CQ인데 그죠? 그래서 BQ 대 CQ는 3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BQ를 3K라고 하고 그 다음에 CQ 여기를 K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잘 보면은 삼각형 BQP도 자 BP가 지금 지름이잖아요. 지름이니까 여기도 직각이 됩니다. 여기도 여기가 직각이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도 좀 직각이야. 그래서 자 우리가 또 삼각형 ABP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직각이 되고 있죠.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 되죠. 이쪽이 직각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AP에다가 여기 선을 그은 거 여기 Q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점. 됐죠? 거기도 직각이에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삼각형 BQP가 한 변이 지금 지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AB의 길이는 12고 아까는 우리가 이제 ABO에서 했다면 이번에는
AP5에서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2배가 돼서 6루트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AP의 길이는 역시 또 우리가 뭐로 구할 수 있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AP의 길이를 구해보면 144 플러스 66에 36에서 72. 그래서 루트 216이 돼요. 216은 6의 세제곱이니까 6루트 6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도 AB 곱하기 BP는 BQ 곱하기 AP라는 소공식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BQ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Q는 6루트 6분의 12 곱하기 6루트 2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럼 6 약분하고 루트 2 약분하면 루트 3. 자, 그래서 약분하니까 4루트 3이 되네요. 그 4루트 3이 3K라고 했으니 K값, 즉 CQ의 길이는 3분의 4 루트 3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한 거냐면 삼각형 BQC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BQC, 요 삼각형의 넓이죠. 요거.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가 CQ죠. 여기 CQ의 길이 구했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도 알고 있죠. 예, BC의 길이 8. 그럼 이제 그 사이 끼인 각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 사이 끼인 각이 여기야, 지금. BCQ. 근데 그게, 자, 지금 우리가, 보니까, 요 각의 크기는, 알파네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그죠? 예. 호 BQ에 대한 원주각이 지금 알파잖아요, 지금. 여기도 똑같이 원주각이니까 여기도 알파가 돼요. 그럼 우리가 사인 알파만 알면 넓이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삼각형 BQP에서 여기가 지금 알파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직각이다 보니까 이 삼각형에서 우리는 바로 그냥 사인 알파 구할 수 있네. 자, BQ 지금 방금 전에 우리 4루트 3이라고 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를 사인 알파를 구해보게 되면 6루트 2분의 4루트 3이 되겠고, 자, 2, 3, 2, 3. 그 다음에, 요거 루트 2하고 2하고 약분하면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루트 6이 됩니다. 자, 이제 준비 다 됐네요. 그래서 삼각형 BQ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아까 8이라 했죠. 그 다음에 CQ는 3분의 4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 3분의 루트 6이 됩니다. 자, 따라서 2로 약분해서 2가 되겠고, 자, 여기 루트 3, 여기 루트 3 하고 나면 여기 루트 2만 남죠. 약분해서 3. 따라서 결국 3분의 8이 16 루트 2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gx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x제곱이고, 그 다음에 그 밑은 보니까 fx 전체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의 제곱인데, 자, 일단은 정리를 해서 좀 써볼게요. 그러면 gx는 일단은 뭔가 하고 봤더니 절대값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러한 식이고요. 음수일 때. 그 다음에 여기는 fx의 제곱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x 세제곱을 더한 식.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가를 먼저 보니까 x는 b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근데 일단 보니까요. 여러분들 봤을 때 x가 양수인 부분에 이거는 다항함수야. 다항함수는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요. 그러니까 0보다 큰 범위에서는 미분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항상 미분 가능인 거예요. 그 말은 곧 이 b라는 x값에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은 양수가 아니라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b값은 뭐 해야 된다 반드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것만큼은 확실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gx는 0은 음의 실근을 간다. 이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반드시 음수 부분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의 음의 방향에서 교점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 gx의 그래프는 교점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 말 뜻이죠. 자, 이제 그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b의 범위를 b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b의 범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b가 0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b가 0일 때. 자, b가 0이면은 이제 gx는 어떻게 되나 하고 봤더니 절대값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x제곱 플러스 ax 전체의 제곱 플러스 x 세제곱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의 모양들이 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데 얘는 우리가 얘를 x로 묶어보면 x 플러스 a가 되는 그런 그래프야. 자, 그럼 이제 교점이 존재는 하는데 이렇게 어디가 0이고 어디가 마이너스 a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가 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a, 0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a가 만약에 0이면 x제곱이 되면서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0이 되는 이런 셋 중에 하나인 모양이 되는 그래프예요. 요게. 그리고 이제 거기다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꺾어 올리게 되면 그래프 모양은 꺾어 올렸을 테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식의 모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건 꺾고 올릴 게 없네요.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그렇다?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그래야 된다. 그럼 첫 번째 경우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만. 자,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방정식 gx는 0은 음의 실근을 갖는다고 그랬는데 음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교점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양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 모양이. 됐죠? 예. 그런데 물론 자, 이제 요건 이런 게 있어요. 절대값 이제 요거 하고 거기서 또 뭐야? x제곱을 뺀 거기는 합니다. 됐죠? 뺀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음의 실근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도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얘도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존재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이제 0이니까 역시 이번에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됐죠? 음의 실근 부분에서 교점이 생길 수가 없게 돼요. 이거 자체가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니까. 그래서 자, 첫 번째 전자의 경우는 마이너스 a가 0보다 큰 부분이니까 a가 음수일 때죠. 이거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는 뭐예요? a가 0일 때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따져볼 거는 바로 뭐냐면 b가 0일 때, 자,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은 거니까 a가 0보다 클 때겠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a가 0보다 커서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식에서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원래.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식이 이제 여기는 좀 나눠줘야 되는 거죠. 요 부분에서는 x제곱 플러스 ax가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x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요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식이 ax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합니까? 이게 그대로 나와서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x제곱이 되니까 이게 지워지고 ax라는 식이 되는 거야. 근데 이 ax의 a는 기울기를 의미하죠. 1차 함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요 마이너스 a까지 이런 식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마이너스 a하고 0 부분은 여기가 음수니까 꺾어 올려서 뭘 바꿔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ax에 마이너스 x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ax, 즉 얘네를 우리가 마이너스 x로 묶어주게 되면은 2x 플러스 a가 되는, 즉 0과 됐죠? 0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a, 그죠?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나타나는 값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식 자체는 우리가 마이너스 a를 대입했을 때니까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여기에다가 x가 마이너스 a일 때니까 여기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a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1이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a와 여기서 위로 볼록인 형태의 모양, 즉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음의 실근을 갖는다는 건 맞죠. 됐죠? 자, 그리고 B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자, 이 지점이 뭐냐면 이 지점이 지금 우리 아까 뭐가 되는 지점이었죠? 마이너스 A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여기가. 그지? 자, 원래 그래프는 이 모양인데 그거에서부터 이 식을 이제 우리가 따로 유도를 한 겁니다. 절대값을 풀어서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여기가. 그런데 분명히 B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마이너스 A가 되는 부분. 자, 여기는 B가 0인 거잖아. 그지? 그럼 0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A라는 부분에서도 지금 보니까 미분 불가능하죠. 지금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가. 예. 뾰족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미분 불가능해.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B가 0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필기될 거 있으면 잠깐 멈춰놓고 필기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B가 0인 건 이제 안 되고요. 자, 그럼 이제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 중에서 B가 이제 0보다 작을 때만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래서 B가 0보다 작을 때. 됐죠? 자, 그럼 B가 이제 0보다 작을 때면 이 그래프 자체가, 됐죠? 이 그래프 자체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0에서는 지금 0이 경기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B는 음수고 그 지점에서만, X는 B에서만 미분 불가능이라면 그러면 반대로 어때야 되는 겁니까? 0에서는, X는 0에서는 미분 가능해야 되겠죠. 오히려. 그지? 그래서 미분 가능이라는 얘기는 또 뭐야? 연속이어야 된다. 그럼 여기다 우리 각각 0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다 0을 대입하면 절대값 b가 되고 아래에다 0을 대입하면 b제곱이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b와 b제곱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분 일단 연속이어야 되니까. 미분 가능은 뭐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건 두 개의 뜻이 있는 거죠. b제곱이 b와 같을 수도 있는 거고 b제곱이 마이너스 b와 같을 수도 있는 거지. 옆으로 넘겨주면 b제곱 마이너스 b는 0이 돼서 b 마이너스 1은 0이고 b가 0 또는 1인데 b는 음수잖아요. 그럼 여기 성립하는 게 없고요. b제곱 플러스 b는 0이 되고 우리가 b 플러스 1로 묶어주면 는 0이 되고 그래서 b가 뭐가 돼요? 0 또는 마이너스 1인데 b가 음수니까 그러면 무조건 b는 뭐여야 되겠다? b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됐죠? 네. 따라서 우리는 이제 gx가 절대값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제곱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x 세제곱, 그리고 x는 0보다 클 때다. 자,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x는 어쨌든 b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식이 두 가지 형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b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이 왼쪽에 있는 0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자, 이 안의 값이 양수가 돼서 나오게 되면은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2차 함수가 되는 건데, 만약에 2차 함수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반드시 지금 얘는 0에서 연속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다 0을 대입을 해보면은 전부 다 이제 뭐가 나오니까 b가, 여기 b를 안 바꿨네. b가 마이너스 1이죠. 자, 0을 대입해보면 여기 절대값 마이너스 1에서 1이 나와요. 그러니까 1에서 무조건 연속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얘가 2차였어. 그죠? 그럼 일단 교점이, 만약에 2차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교점이 이렇게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역시 이쪽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gx는, x는 0은 음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교점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쪽에 교점이 생기는 경우인데, 교점이 안 생길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혹은 교점이 두 개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자, 위에 두 개는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안 생겨요. 그죠? 절대값을 씌워서 꺾어 올려도 꺾어 올릴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얘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꺾어 올렸을 때 어떻게 되죠? 꺾어 올렸을 때 이런 모양이 되면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두 개가 생겨야 돼요. 이렇게.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네요. 얘는 직선인 모양을 나타내거나, 이렇게 됐죠? 이 함수 자체가 직선의 모양, 이 안의 값이 양수, 항상 양수면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나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제곱 되면서 이게 지워지면서 ax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 지점에서 꺾어 올라가면서 여기가 지금 b, 즉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이 되면서, 됐죠? 그렇게 되면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딱 하나만 나오게 되겠죠. 또는 또 있습니다. a가 0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일단은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a가 양수이거나 또는 a가 0이 되는 경우로 우리가 나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은 얘는 무슨 함수가 돼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봅시다. 이렇게 되어도 역시 자, 미분 불가능한 지점은 자, 생기죠. 그런데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0이 되겠죠. 근데 우리 지금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불가능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상수함수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자, 봅시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자, 이 함수에서 이거의 두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곱이 얼마가 되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한 근이 양수 쪽에 있고, 자, 그걸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우리. 됐죠?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렇게 교점이 둘 다 음수거나 둘 다 양수인 경우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된다. 만약에 이렇게 되는 그래프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면서, 됐죠? 이렇게 대칭 관계를 이루겠죠?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생길 수 있죠. 하나가. 그래서 자, 요런 형태가 돼야 될 것이다. 모양은. 자, 그럴 거라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에서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제곱이 되면서 지워지면서 gx는 자 ax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게 어느 부분이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겠지. 그럼 x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음수였던 걸 이제 꺾어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 자체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2x제곱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 됩니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뭐 요 밑부분은 그냥 우리가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세제곱 그리고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미분을 해보죠. g'x 이제 정확하게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는 일단 미분 불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0에서는 또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 속미분해서 2x 플러스 a 그리고 플러스 3x제곱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여기서는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우리 0을 대입을 해보면 자, 0 대입해서 마이너스 a가 나오죠. 자, 그거는 0 대입하니까 2하고 여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a가 되겠고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서 넘어가서 a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gx가 완성이 됩니다. g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 여기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세제곱 예,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에서는 자, g-4의 값을 구하라. 아, g-2분의 1이네요. 문제를 좀 잘 봤네요. 예, g-2분의 1을 구하라 했으면 g-2분의 1은 여기에 해당되죠.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4분의 1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3은 자,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3, 3은 9 빼기랑 8, 8에 64 플러스 2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91이 되고요. 그래서 91 플러스 2분의 1을 하게 되면 자, 2분의 9, 28, 182에다가 1을 더하니까 18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볼게요. 두 실수 AB에 대하여 fx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가 있다. 자, 집합 x, x는 4가 아닌 그런 x는 실수에서 정의된 다음 함수가 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정리를 좀 해보면 gx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얘가 그대로 나오죠. 그럼 이제 약분돼서 여기가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gx는 fx 플러스 2의 x제곱에다가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앞이 플러스 fx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돼요. 따라서 결국에는 2fx가 됩니다. 그리고 x가 4보다 작아질 때는 자 앞에 거는 그대로 fx 플러스 2의 x제곱이고 뒤에는 얘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fx에 플러스 2의 x제곱이 돼서 fx 지워지고요. 그리고 얘는 2 곱하기 2x제곱이니까 2의 x 플러스 1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gx를 정리를 해보면 gx라는 함수는 2fx거나 자 2fx면 여기다 이제 2를 곱한 거겠죠. 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겠고 그리고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이게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요.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1 제곱이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x가 4보다 작을 때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x가 4인 지점에서 자 아래에 있는 함수 같은 경우는 x가 4보다 작은 우리가 뻔히 아는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4를 대입하면 2의 5제곱이 돼서 32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겠죠. 네, 요겁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자, 이 경우는 일단은 그래프 모양이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우리가 얘를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1로 고쳐주게 되면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라는 즉 y는 2분의 1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a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한 건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감소함수예요. 이런 식의 감소함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되지?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점근선은 오히려 위쪽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거의 그래프의 개형은 점근선이 위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6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y는 gx의 그래프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는 0 또는 2다 라고 그랬어요. 0 또는 2다. 그러니까 교점이 없거나 있으면 항상 두 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하나씩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점근선이 일단 32보다 크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크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일단 요 32보다 큰 부분에다 우리가 선을 긋게 되면 교점이 한 개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안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점근선이 이번엔 자 아래쪽에 32보다 작은 쪽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점근선이 그래서 우리가 또 그래프를 이렇게 딱 그리게 되면 역시 요 점근선의 값과 32 사이에다 선을 그으면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근선은 32보다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는 거니까 점근선은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32여야 되는 거죠. 4보다 커나 같은 부분에서. 자 그러면 이제 4일 때 함수값이 중요하겠지. 자 4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0보다 큰 요 4에서의 함수값 아래쪽에다 선을 그으면 교점이 한 개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음수면 요 아래쪽에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될 거야.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여기다 선을 그으면 교점이 하나만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이 지점에 y 값이 0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되어야 자 예를 들어서 요 31을 지날 때는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교점이 안 생기죠.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교점은 몇 개씩 생기기 시작해요? 2개씩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점이. 그러다가 역시 0 직전까지는 교점들이 다 2개만 있고요. 또 0이거나 0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교점은 생기지 않는 거죠. 됐죠? 예. 그런데 4가 아닌 부분에서 정의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4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왜냐면 여기 4가 있으면 여기 교점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4가 아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자체는 x가 4보다 클 때와 4보다 작을 때로만 나눠줘야 되겠네요. 정확히 하죠, 우리.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어야 0일 때 교점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딱 어쨌든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일단 점근선이 여기서 뭡니까? 점근선은 여기서 B를 의미하는 거죠. 이 그래프의 B. 그래서 B가 3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0을 지나죠. 얘가 지금 보니까 이 그래프가. 그래서 이 식에다가 4를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4를 넣으니까 3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고 거기다 플러스 32를 한 게 얼마? 4가 돼야 된다. 됐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이 4가 아니라 0이네요. 그죠? 예. 지금 4,0을 대입한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걸 2로 고쳐주게 되면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세제곱 플러스 32는 0이 되는 거니까 2에 a 마이너스 세제곱이 32, 즉 2에 5제곱이 되는 거고요. a 마이너스 3이 5가 되니까 a는 8이 됩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를 다 구했죠, 우리. 자, 따라서 gx는 위의 식의 경우 자 마이너스 2에 자 a가 8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9 그 다음에 플러스 32 x가 4보다 클 때 뭐 아래 거는 뭐 그대로죠. 자 근데 g6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위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에 세제곱 플러스 32가 되고 그래서 32 마이너스 8이니까 24가 됩니다. 자, 이제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제 1사분면 위에 점 그랬는데 자, fx는 일단 마이너스 x로 묶어주게 되면 x 마이너스 k가 되고 k는 0보다 크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략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0과 k에서 만나는데 자, a는 2분의 k, 즉 꼭지점, 여기 중점이 되는 지점이죠. 그거보다는 좀 큰 쪽에 a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대략 이쯤 어딘가에 a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여기서 접선을 그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자,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의 x절편 여기죠. 자, 그거를 B라고 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여기가 점 A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발을 H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려서 요 A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기를 우리가 H라고 할 때
됐죠? 삼각형 AOH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 삼각형 AOH. 자, 그거의 넓이. 자, 이거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두 함수 fx하고 자,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어요. 자,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의 dx. gx가 뭐예요? 이거죠. 이 접선을 우리가 y는 gx라고 한 거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 즉 요 부분의 넓이가 역시 또 s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삼각형 AOH하고 삼각형 AB 여기를 그냥 좌표로 B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이 ABH가 넓이가 똑같다. 둘 다 지금 삼각형 아닙니까? 직각삼각형. 그 말은 B가 A의 2배가 되는 지점이구나. 밑변의 길이가 똑같구나 여기가 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요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지금 A, 됐죠? 자, 그 다음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ka가 되는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k가 되죠.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자, gx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k에 x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ka 이렇게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직선에서 지금 여기 x절편에 해당되는 부분이 2a라고 했죠. 됐죠? b는 2a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요 지점의 좌표를 2a, 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그러니까 g 2a는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k 그 다음에 2a 대입하니까 2a 빼기 4 a가 되고 빼기 a제곱 플러스 ak라고 했지만 그거는 0이다. 그럼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2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a제곱 또 플러스 ak 플러스 ak니까 플러스 2ak는 0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얘네를 a로 묶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2k는 0이 됩니다. 자, a는 0은 아니죠. 위치상. 그래서 a가 0이 안 되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2k는 3a와 같고 그래서 k는 곧 2분의 3a와 같다 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fx를 k가 아닌 a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 대신에 플러스 2분의 3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인 나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자 fx에서 자 이 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ax 자 거기에서 2분의 1 ax를 빼면 2분의 2a니까 a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자 그거에 적분한 값이 3분의 3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적분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x 제곱 0부터 a까지는 3분의 30이다. 자, a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a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a 세제곱은 3분의 32가 되겠고요. 양변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6을 해버리면 자 2a 세제곱에 마이너스 3a 세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거는 마이너스 64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마이너스 64가 되니까 a 세제곱은 64가 되겠고 a는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결국 또 a가 4니까 k는 2분의 3 곱하기 4에서 6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gx를 완성을 해보죠. 자, a가 4고 그 다음에 k가 6이니까 자, gx는
마이너스 2a 하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6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이면 마이너스 16, ak 하면 플러스 24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8, 그래서 결국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 마이너스 k, 즉 g 마이너스 6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자 6이 12 플러스 16, 따라서 답은 28이 되네요. 자, 이제 마지막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자 일단 A6은 6이라고 확정져서 얘기했고요. 이걸 만족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그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자 홀수면은 이전에 두 개 항을 더하고 짝수면은 2로 나눠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역연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두 가지를 동시에 써서 역시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웃한 두 항이면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이웃한 두 항이 아니라 이웃한 세 항의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원래 거보다는. 그래서 이건 어쨌든 AN이 홀수가 될 때고, 이거는 AN이 짝수가 될 때죠. 역으로 연산을 하게 되면, 자, 이거는 AN 플러스 2죠. AN이 아니라, 자 AN은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2를 뺀 값이거나 아니면 2배의 AN 플러스 2다. AN 플러스 1을 2배 한 값이다. 근데 이건 AN이 홀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AN이 짝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요. 보세요. AN이 이게 홀수면 얘가 홀수일 때 얘가 뭐가 돼요? 짝수가 되겠죠. 또 얘가 홀수가 아니라 짝수면, 자 홀짝이니까 더하면 얘는 또 홀수가 될 거야. 그리고 이건 AN이 짝수인 경우니까 그럼 이건 뭐 또 2분의 1 했으니까 뭐 홀짝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이 점화식으로부터 우리가 하나 이끌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항상 AN 플러스 2하고 AN 플러스 1하고 AN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짝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없다. 됐죠?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 선생님이 요걸 생각을 한 거는 요거 때문이에요. A2, A3, A4, A5 중에 짝수인 항은 무조건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개. 이 1이라는 게 한 개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좀 찾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6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바로 이웃한항이었으면 5부터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연속된 3개 항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A4를 기준으로 해서 해봐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A4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 A4가 짝수가 되면은 A2하고 A3하고 A5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얘네는 홀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우리가 표를 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표에다가 우리 이제 첫 번째 항부터 차례대로 쭉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한 번에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나눠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A6은 무조건 뭡니까? 6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A4가 짝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4가 짝수라고. 이건 이제 직접 연산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6이어야 돼. 됐지? 그런데 A4는 짝수야.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됐죠?
예. A사가 짝수여야 돼. 그래서 얘가 6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짝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A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A사는 2AM 플러스 2니까 A사는 2A6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 AN이 짝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짝수일 때는 A사는 무조건 12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짝수니까. 됐죠? 다시 한번. 이 AN 플러스 2와 AN 사이의 관계가 AN이 짝수라고 지금 우리가 네 번째 항이 짝수라고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걔네들의 관계는 6하고의 관계가 되는 거고 그 6하고의 관계는 얘가 2배 더 크구나. 그래서 12하고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홀수여야 돼요. 여기도 홀수, 여기도 홀수, 여기는 지금 짝수가 됐고 여기도 홀수여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 항을 이제 입각해서 봐야 되죠. 얘네가 지금 짝수면은 아래식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사실은 요식을 따라가면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홀수니까 무조건 요 위에 식을 따라가야 돼요. AN이 홀수니까. 그래서 더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두 개의 홀수를 더해서 12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1, 11, 3, 9, 5, 7, 7, 5, 그 다음에 9, 3, 11, 1이 되겠죠. 이렇게.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도 봅시다. 5는 이제 뭔가 하고 봤더니 지금 A3이 지금 홀수야 또. 그죠? A3이 홀수니까 당연히 요식을 따라가야 돼요. 위에 식. A3이 홀수니까. 그래서 A3과 A4를 더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23, 그 다음에 21, 19. 자, 요 값들하고 요 12랑 다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됐죠? 그 다음에 이제 5하고 해서 17, 또 3하고 해서 15, 또 1하고 해서 1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채워보는 겁니다, 우리.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여기 나오는 A1의 값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홀수고 얘가 지금 홀수인 상태야.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그지?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속되는 세 개의 항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여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웃한 A2하고 A3이 무조건 두 개가 홀수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지금. 그렇다면 A1은 또 무조건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또 짝수여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짝수기 때문에 뭘 따라가야 돼요? 이거 따라가야 돼요. 그럼 역으로 AN은, 즉 A1은 2배의 A3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애들의 2배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22, 그 다음에 9이 18, 7이 14, 그 다음에 5이 10, 그 다음에 3이 6, 11은 2. 됐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만족하니까 이때 A1의 값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끼리만 쭉 더해 줍시다. 일단 먼저.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40이 되죠. 그리고 얘네 둘을 더하면 24가 되겠고요. 얘네 둘을 더하면 8이 됩니다. 그래서 40에다가 32를 더해서 일단 72가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A가 4가 짝수인 경우는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서 A4가 홀수인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A4가 홀수인 경우. 자, A4가 이제 홀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표를 만들 때 자, A6은 어쨌든 6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홀수야.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이 위의 식을 따라가야 되죠. AN이 홀수일 때는 AN 플러스 1하고 AN을 더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홀수, 여기 지금 A6이 뭐야? 짝수죠. 어쨌든 얘는
홀수인 수하고 뭔가 더해서 6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1, 5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3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5,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어때요? 얘네들은 다 홀수라는 거 알겠죠? 그럼 연속된 3개는 짝수여야 되니까 세 번째 항은 또 무조건 뭐야 되는 겁니까? 얘는 또 무조건 짝수가 되어야 되네요. 그럼 우리 아까 했듯이 A3은 역연산으로 했을 때 2배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 A3은 2배의 A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0, 그죠? 5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6,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는 거죠. 됐죠? 예, 왜냐면 A3이 짝수여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A2하고 A1로 갈 텐데, 자, 여기도 보면 짝수 이제 나왔고, 여기 이제 홀수인데, 짝수가 나왔지만 문제에서, 짝수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A2부터 3, 4, 5가 짝수 하나만 있다고 그랬어. 그럼 이번에 여기는 또 뭐야? 홀수가 돼야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홀수니까 A2가 홀수이기 때문에 홀수니까 이웃한 두 개 항을 더해서 이게 돼야 되는 거야. 그지? 즉 여기서는 A2와 A3을 더해서 A4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10이니까 더해서 1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는데 얘는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쭉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더해서 3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여기 3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3이 됐고 여기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번에도 연속된 3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인데 여기는 뭐 짝수죠. 됐죠? 예. 그러면 여기가 짝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뭘 수도 있어요. 더한 합일 수도 있잖아요. 이건 이제 모르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얘는 항상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대한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거꾸로 연산만 2개를 해보는 거죠. 됐습니까? 먼저 더해서 2가 되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인데 일단 이거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음수는 안 되죠.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그거 아니면 뭐예요? 이거의 2배겠죠. 짝수인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가 4가 되고 4는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A4가 홀수일 때 첫 장이 될 수 있는 값은 4밖에는 없네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72에다가 4를 더해서 자, 76이 된다. 그래서 답은 76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공통 과목 7월 4점짜리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